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 위의 강자, 저는 우윤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에서 요즘 때 아닌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대통령실은 민영화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들을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하는지,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저 또 공기업 전문이신 우리 네. 팀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온 국민이 쓰는 어떤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세운 그런 회사가 관리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기라든지 전기, 수도?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민영화는 그럼 여기서 뭐냐면 공기업을 일반 회사에 팔아가지고 이 민간이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기업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 예,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공기업은 지분이 뭐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민간 대표이사랑 민간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뒤에 공사 붙는 거, 도로공사. 도로공사, 네. KTNG.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공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것들은 그냥 민간 기업이에요. 그럼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지분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경영하는 회사는 공기업이고 네. 그냥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기업, 민간 기업이다. 민간이랑 국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있죠. 그 지분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한국전력공사, 수도공사 여기는 100% 국가 경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공사가 붙은 것은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방송공사 여기 있는 네, KBS. 공기업이죠. 네. SBS는 사기업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거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팀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을 일반 회사에 파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공기업 하다 보니까 뭐 적자나 손해가 좀 많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자율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경쟁 체제로 이제 둠으로 인해서 그 가격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게끔 네.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영화 한다라는 거는 또 어찌 보면 독과점이에요. 이 공기업 자체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폐해들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좀 단점들을 없애고 이거를 자율경쟁 시장 체제에 맡겨가지고 좀 더 안정되고 국민들이 그 중에서 이제 골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그럼 목표가 민영화는 있습니다. 공기업의 지분의 50% 이상을 자, 민간 기업에 파는 자, 겁니까? 지분은 이제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나폴리예요. 모나폴리? 예전에 그 무슨 게임도 있었지만 어. 그러니까 독과점이에요. 한 회사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전력. 음. 내가 무슨 썬킴 전기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오윤의 전기 만들어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한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말해서 안이하게 되는 거예요. 방만한 경영. 적자가 나도 뭐 세금으로 떼어주겠지. 이게 단점이에요. 공기업은 모나폴리 이 독과점이요. 네. 근데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 전환이 돼 버리면 경쟁 체제가 생기잖아요. 뭐 썬킴 전기 사주세요. 뭐 우리 또 전 팀장님 전기 사주세요. 오윤의 전기 사주세요.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공기업의 또 뭐라고 할까 장점은 뭐냐? 정년이 보장이 돼요, 사람들이. 네.
근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의 반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넘버 원은 항상 그거라니까요.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일단 대량 해고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예요? 가격이 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회사 민간 기업 돼버리면 마음대로 해고 가능하니까 나 해고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솔직히 큰 문제예요. 아, 대량이요.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네. 그 안에 있는 뭐 직원들의 월급은 매해 오르고 있다든지 뭐 성과급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없애고 우리 국민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이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지만 한국전력공사에만 팔 수가 있고, 그죠? 와, 그- 그리고 이 한국전력공사에서만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네, 와. 근데 이거를 아니에요. 자유 경쟁으로 하면은 뭐 동부전력도 팔고 한국전력도 팔고 이렇게 네. 경쟁을 시키자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전기 약 70%가 한전하고 한전의 자회사 6곳이 이제 거의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 발전회사가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전기를 한국의 가정과 기업에 그 팔아서 돈을 버는 건 한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에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 발전회사들이 만든 전기를 한전이 싹 사들인 다음에 이거 전기줄 통해 가지고 뭐 전국에 지금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민영화를 추진을 하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네. 적자 경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 전기료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공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데 이거 회사 운영이 안 되죠. 근데 그쵸. 공기업이다 보니까 적자를 떠 안으면서도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적자가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회사를 민영화 시켜가지고 가격을 좀 올려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적자 해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 한국전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케이스를 봤을 때는 적자. 적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 많이 가셨죠 옛날에? 일본이요? 네. 아, 뭐 가본 적 있죠. 네. 네. 거기 가면 JR이라고 타잖아요. 아, 전철이요? 일본 지하철, 지하철. 일본 철도. 철도. 네. 그 재판 레일웨이스라고 하는 거. JR 무슨 뭐 큐슈, JR 무슨 후쿠오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네. 일본은 철도가 다 지금 민영화됐어요. 음. 우리 같이 뭐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다 이 뭐라고 할까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옮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적자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 진짜 그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한국전력도 지금 적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민영화가 되면은 적자는 해소가 되겠지만 전기료 일반 시민들이 내야 되는 전기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지금 얘기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별로 다르지만 전기를 민간 회사에서 만들어서 민간이 팔아요. 네. 특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회사에서 발전해가지고 민간이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예요, 그냥. 네. 우리가 뭐 꽉까 사 먹는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한 2년 전 정도 전에 텍사스. 텍사스에서 한파가 엄청나게 몰아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얼어 죽고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공기업이 전기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이건 전기값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이 전기를 발전했잖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일반 가구예요.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전기료 받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어떤 집은 최고로 한 1,200만 원까지 받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일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거죠. 우려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단점인데 정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약해지다 보니까 민간 기업은 뭐예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확 오를 수 있고 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은 뭡니까? 이렇게 그 한국전력공사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영화가 돼가지고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일본 JR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JR 같은 경우는 약간 영국 또 그 지금 그 민영화가 된 상태예요. 철도 같은 철도가 경우에는.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그 이원화가 돼가지고 철도 자체는 국유화가 됐는데 네. 이 올라가는 기차를 운영하는 건 민간 회사예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 한때는 영국도 철도 자체도 이게 민영화가 됐었는데 이게 국가가 운영하면은 투자도 정확히 하고 뭐 이 손해가 나더라도 보수도 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 회사 같은 경우는 야 저기다가 우리가 신호등 하나 안 만들면은 돈 세이브하지 않냐 만들지 마 신호등 네. 그러다가 철도 끊기고 철도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네, 지금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영화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영국 이야기고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장점이 장점 아, 있습니다. 있어. 파헤쳐야지. 파헤쳐서. 네. 그러니까 영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 가지고 이제 민영화의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봐라 그 JR 일본이 87년도인가 그 이제 JR 그 철도를 민영화를 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가 거의 뭐 후지산만큼 쌓였던 상태였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철도를 이제 민영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을 붙인 거죠. 네.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점점점 가격이 낮아져 철도 그 이용 요금이. 왜냐하면 저쪽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데 50엔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40엔 하겠습니다. 우리는 30엔 할게요. 경쟁 체제. 그렇게 가격에 따라서 그 뭐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본 가면은 독특한 게 뭐냐면 네. 동네마다 기차가 다 다른 거 못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영등포까지 가고 싶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경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 택시 회사 이용하고 저 택시 회사 이용하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내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간다. 나는 썬킹 철도 이용할래. 난 싫어. 난 오윤의 기차 이용할래. 이게 가능해요. 신기하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영화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 그렇다고 그 싸지 않거든요. 아니,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다 이거죠. 예도 이제.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영역과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인천공항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철도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수도나 의료 등등.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해서 이런 시장을 구축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좀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 경쟁 체제 안에서 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유입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한전만 놓고 보면 민영화 하겠다고 했던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또 그 매년 기업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시찰할 때마다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네. 그래 놓고 이제 그 회사들은 좀 억울한 거죠. 왜냐면 전기세 올린다고 하면 언론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물가 올라간다고 할 때 전기값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올리면 또 적자 심하다고 뭐라고 하고 야 이럴 거면 니네가 그냥 자율 경쟁에 맡겨.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값보다 분명히 올라갈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안은 좀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약간 민감하게 저는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절대로 의료 산업은 의료 분야는 민영화하면 안 돼요. 그쵸. 미국만 봐도 그러니까 미국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너무 무서워요. 거기는 정말 돈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요. 앰뷸런스 한번 타면 몇백만 원 나오고. 앰뷸런스 부르면은 네. 정말 총알같이 달려와요. 정말 친절해. 어디가 아프십니까? 네네. 타십시오. 네네. 병원까지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몇백만 원 날라오고. 그리고 1,000만 원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전에 미국 살 때 이빨 한번 뽑았다가 네. 병원 가서 거의 한 돈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나요. 그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보험도 민영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절대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막아야 돼요. 어, 미국은 그 시코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모릅니다. 아 그게 이제 미국 시콜, 시콜이 아니라 시코라고 해가지고 시코. 그 이제 민영화된 미국 의료보험 사회의 산업의 그런 뭐 폐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일자 무식인 사람으로서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게 공항들이 민영화되면 수도는 물이 더 깨끗해질까? 전기는 뭐 엄청 뭐가 달라질까?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 민영화를 각각 어떤 배경에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를 한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영화 방식이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철도나 한전 이렇게 좀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어떻게 민영화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처음부터 바로 민영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점 판매 구조를 좀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래서 전기 직거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네. 작년에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지금 직거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태양광.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네. 풍력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A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구하는 B 기업하고 직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지금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참는 기업들이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전체적으로 뭐 네. ESG 경영이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히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거를 민영화해 나가겠다는 게 근데 아마 다른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준 공무원이라고 불리거든요. 물론 이게 독과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공기업을 세워놓고 자회사라든지 그 밑에 이제 약간 사기업, 그렇죠. 사기업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함께 지금 뭔가 사업 같은 걸 수주하고 발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마 전체적인 우리 정부의 그런 그림입니다. 아, 모든 그래요? 분야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국제공항 이잖아요. 좋은 공항인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더 좋게 하려고 민영화를 한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그거는 하려고 솔직히 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 경영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흑자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명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명분이 적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그 공사를 굳이 민영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이제 민영화하면은 해고되는 인원들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지분 일부를 좀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회사들 보면은 지분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권 같은 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씩 넘기고 경쟁 이제 붙여서 이제 누가 이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가지고 이제 넘기는 아마 방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재생에너지 얘기 나온 김에 또 갑자기 또 소환되네. 누구요? 아니 그 뭐가요? 아니 그 대선 기간 동안에 RE100 있잖아요. 네, 아리백. 네. 아리백 이 호칭이 뭐가 돼야 되냐 가지고 또 논쟁이 많았잖아요. 아, 호칭이 뭡니까? 아리백 RE100가 이게 Renewable Electricity라고 해가지고 재생 에너지예요. 아, 네.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인가 이 재생 에너지를 100%를 뭐 이제 민간 기업에게 네. 뭐 하게 만들자라는 운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호칭을 뭐로 할지 뭐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자, 과거에 한전 민영화는 추진하려고 했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한국전력이 왜 중단된 겁니까? 민영화되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수십 년 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3공화국 시절에는 대한조선공사, 한진중공업이고요.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그리고 한국자동차보험, 현 DB손해보험 이런 부실했던 공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민영화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주요 논리인 효율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겠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영화는 뭐 예를 들면 인력하고 비용 감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수반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전 민영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자회사 4곳의 지분을 기관 투자자한테 분산 매각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 특히나 사람을 여기서 많이 해고를 해야 되는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여러 불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토론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이제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이 궁금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나 철도, 의료, 전기 등은 공기업이 운영하는지 아니면 사기업이 운영하는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된 케이스가 대한항공이에요. 원래 공기업이었습니까? 원래 나라에서 운영하는 항공사였어요. 네. 그리고 유공. 유공이 뭐야? 기름 지금은 뭐죠? 석유공사, 석유, 예. SK. 이거 원래 공기업이었어요. 유공. 축구단 기억 안 나요? 유공 축구단? 처음 들어요. 누나 왜 그러세요? 이게 원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항공사였는데 너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진 상사 조중훈 회장 운영하던 한진 상사 조중훈 회장 오라고 해가지고 네. 당신이 이거 인수하라고. 네. 그래서 이 사기업으로 만들라. 당시 한진 상사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 한진 상사 이미 잘 나가는 회사인데 저 적자 덩어리 회사를 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비행기 탑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만 비행기 타지. 그때 이제 그 대한항공 전신이었던 그 국영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었어요.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 그 회사 얘기할 때 역피라미드 구조가 뭐냐면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원들은 좀 몇몇 안 되고 월급만 받고 띵까띵까 그냥 노시는 임원들만 엄청 많은 회사. 역피라미드 이런 네. 회사 망해요. 그쵸. 국영 항공사가 그랬어요. 그때 그 조정훈 회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역피라미드 항공사를 적자를 흑자 전환하게 할 수 있겠냐? 근데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한진 상사를 이끌고 있던 조정훈 회장은 어차피 나중에 미래 산업은 물류다. 그리고 국적기가 가는 곳이 많아야지 그것이 이꼴 국력이다. 해서 회사의 반대, 주주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국영항공사를 인수해가지고 대한항공을 1969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과거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걸 내가 흑자 전환해 보겠다. 라는 거 취지로 인수를 했고, 네. 유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80년대 때, 1980년도에 네. 그 최중현 회장이죠. 이 선경. 비디오 테이프. 이거 맞지 않아요? 맞아. 90분, 120분. 왜? 틀면은 보안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불법 복제 테이프. 네, 비디오 테이프. 네. 그거 회사였잖아요. 맞아. 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뭐로 만들어요? 필름. 필름 원료가 석유잖아요. 석유. 그렇네. 네네네. 그리고 당시 이제 이제 선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섬유를 주로 합성 소지를 찍어내는 회사였거든요. 네. 다 석유 제품이에요. 그렇네요. 교복. 왜? 교복. 교복 회사. 나 그거 입고 학교 다녔잖아. 그래요?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석유? 근데 1980년도 앞 연도였던 1979년도에 네. 무슨 일이 터지냐면 제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터져요. 그래요. 석유 값이 갑자기 엄청나게 치솟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중동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오펙 회원국들이지 않습니까? 석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나라에게는 우리는 석유를 안 팔겠다 선언을 해요. 네. 우리나라도 당시에는 친미 국가로 분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석유 안 팔겠다. 난리 나가 멘붕이요. 중동에서 네. 석유 없으면 우리 회사들 어떻게 운영을 하냐? 멘붕이 온 상태에서 최종현 회장이 지금 비디오 테이프, 네. 옷 이런 거 다 석유 제품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의 인맥이 있었어. 우와.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해결을 하고 와요. 네. 코리아만큼은 열외로 우리가 석유 수출해 주겠다. 어머, 외교를 한 거네요, 이분이. 민간 외교를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 당신이 유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기업이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80년도에 네. 그러면 이 유공도 우리 흑자 전환을 한번 해보자. 누굴 시킬까? 그때 2차 석유 파동 때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이 협상하고 온 그 선경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유공이 이제 민영화를 한다고 할 때 그때 뭐 삼성, 현대 1, 2위 기업들 다 들어갔었거든요.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제게 10위였던 선경 너희가 인수하라고. 오. 그러면서 선경이 쭉쭉쭉 커가지고 오늘날의 SK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등을 나라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좀 제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요? 유류할증세? 유류세 뭐 인하하겠다. 아 근데 지금은 다 사기업들이 하는데 유류세는 그거는 정부가 걷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네. 유류세 조정을 통해서 석유값이 막 엄청 올랐을 때 이거 좀 조정해주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민영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약간 긍정적인 케이스도 있었다라는 건 예를 말씀드린 거죠. 왜냐면 이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이 보니까 마거릿 대처 총리 아시죠? 네. 대처 여자잖아요. 총리. 맞아요. 네. 79년에 집권하고서 비효율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이런 어떤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 이 민영화에 착수하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83년에 이제 영국 석유 시작해서 93년까지 무려 47개 국영 기업이 민간에 넘어가게 돼요. 뭐 여러 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제조업이나 공익사업, 의료교육사업, 소규모에서 대규모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하거든요. 민영화를요? 그렇죠. 영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도 일괄 매각도 하고 몇 개 단위로 분할해서 매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 같은 거 그래서 경쟁을 또 촉진하고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해요. 영국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게 이제 영국 항공인데 항공.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구조조정한 이후에 예산 보조 받던 부실 기업에서 알짜 기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쨌든 또 눈앞에 이익을 쫓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서비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철도나 우편 서비스 이런 거를 좀 소홀하게 해서 약간 생긴 문제점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민영화를 통해서 아주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회사들로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그 광산이라든지 그 탄광 그 당시 이제 그 민영화 과정이었는데 요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파동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네. 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 터지고 79년도에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는데 당연히 그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을 거 아니에요. 석탄. 석탄 역시 증기기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 증기기관. 영국. 오. 그래서 석탄 이꼴 영국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영국의 석탄 탄광 시스템이 너무나 이게 이제 공기업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집권했던 대처 수상이 아니 지금 이 석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저 광산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당장 민영화하라. 민영화를 밀어붙였어요. 네. 그러면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실업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영국 북부 지역에 있던 탄광 지역에서 수많은 해고자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시위를 벌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뭘 먹고 사냐고. 그 탄광촌의 이 불쌍한 가족들을 그린 영화가 빌리 엘리어트예요. 발레. 발레. 네.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 당시 지금도 찬반이 있는데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영국 민영화의 무슨 뭐 선두 주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수많은 해고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빌리 엘리어트 같은 저렇게 소년들의 꿈을 짓밟아 버린 또 이런 뭐라고 할까 비애죠. 나쁜 사람이다라는 또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철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필수제, 공공재는 아니잖아요. 이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를 잘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사실 전기나 수도는 우리가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잖아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럼 공기업이 대부분 다 전기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럼 미국도 일부만 민영화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 주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주들이 다 민영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을 해요. 그렇군요. 수도는요? 수도는 그것도 주마다 다 다른데 주도 일부 주에서는 민영화된 주가 있고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주도 있고 한데
인프라, 공공 인프라만큼은 저는 민영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왜냐면 진짜 산골 같은데 이득 안 난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가서 전기 설치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한전 민영화 할 때 안 네. 된다라고 한 주장 중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호롱불 들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에너지의 보편성 때문에 산골짜기에서도 이봐 나도 전기 좀 놔줘. 그럼 전기 놔줘야 돼요. 민영회사예요. 이봐 전기 좀 놔줘. 뚜뚜뚜 전화 안 받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가까운 얘가 저희 부모님이 대전에서 네. 전기하세요? 아니 산 밑에 사시는데 네. 무슨 산 밑에 살 엄청 좋은 데 살면서. 아니 거기가 산 밑에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통신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뭐죠 기지국인가? 아니, 네, 그 뭔가를 기지국.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전화가 잘 안 터져요 실제로. 기지국이 네. 거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니까. 그렇죠. 무슨 그죠? 땡땡텔레콤 등 이런 기. 네. 네. 그럼 통신사를 바꾸세요. 그 제가 자는 방에 들어가잖아요.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2022년도에. 하물며 거기도 그런데 진짜 부모님은 그런 산골이나 데다가 살게 농촌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뭐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전기와 수도를 민영화해서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본은 그 철도 시스템만큼은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민영화 큰 성공을 했다. 성공했다. 민영화가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그 조선시대 때도 민영화를 한 경우가 있어요. 우와, 뭐요? 이거는 한국사 평가 시험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설점수 세제라고 해가지고 설, 점수, 세제가 뭐야? 설이 건설할 때 설이고 점포, 수 그 세금을 징수하다. 네, 전혀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이거 당시 탄광은요 100% 국가가 운영을 했었어요. 탄광. 탄광, 뭐 금, 은 이런 것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조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왕실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탄광이요. 돌쇠, 마당쇠, 내일까지 은캐. 알겠습니다, 나으리. 안캐 또. 네. 효종 때, 조선 효종 때 북벌 정책 같은 효종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시 이제 그 국제 통화가 은이었거든요. 청나라와 명나라, 중국과 이제 그 거래를 하려면 은이 필요한데 은탄광에서 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민영화하자. 자,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은탄광은 다 우리 조정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민간인들이 알아서 캐고 이윤 챙기고. 우와, 난리 났겠네. 대박 난 거예요. 밤 새도록 캐겠지. 돌쇠 좀 자고 캐. 안 돼, 더 캐야 돼. 그러겠네. 이게 효율이 있겠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익을 배분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 민영화가 긍정적인 케이스가 있었죠. 네. 그러면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성적표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석유공사 그리고 한진상사가 인수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좀 완전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관련된 인프라는 절대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고대 로마 시대에도 소방청이 있었어요. 소방청? 소방서? 불나면 불 꺼야죠. 네. 불 꺼야죠. 네, 그지. 그 소방 시스템이 소방국이 로마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라쿠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저 소방서를 민영화해가지고 불 끄는 데마다 저거 그러니까 소방차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양동이를 메고 갔을 거잖아요. 네. 저거 돈 받고 불 끄면은 돈 좀 되겠다. 어머, 해가지고 실제로 국가가 운영하던 소방서를 이 그라쿠스라는 인간이 소방서를 민영화를 시켜버렸어요. 좀 위험한 느낌이 드는데 벌써. 위험한 느낌이 들죠. 불 나죠. 원래는 공짜로 가야 되는데 돈 받고 야 가가지고 돈 안 주면 불 끄지 마. 나중에는 이 그라쿠스가 정말 장사 마인드가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불 바로 끄지 말고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약간 그냥 물기 운전 신용이나 해. 집이 폭삭 망했어요. 다 탔어. 그쵸. 그때 그라쿠스가 직접 가요. 아유 집주인 어디 계십니까? 저요. 집이 다 탔어. 이 집터랑 남아있는 골격 이거 보니까 뭐 집 다 끝났네요. 그거 어떻겠습니까? 이거 다 날릴 바에는 나한테 그냥 헐값 받고 이게 넘기시오. 이 골격 구조를 네. 일부러 다 태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다 타버린 그 집을 이 그라쿠스가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더 비싸게 팔아. 너무 처참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요즘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렇죠. 이런 뭐 소방 같은 이런 공공 인프라는 민영화하면 안 된다라는 2000년 전의 그 배움이었습니다. 교훈. 네, 저는 그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해서 외국에서도 막 뭐 교포들도 외국에 살다가도 뭐 수술할 일 있으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 미국은 워낙 비싸다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NHS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System이라고 네. 국립보건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 공공의료보험이 있어요. 근데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오늘 가면은 뭐 우리 저기 아픈 데 있으면 그냥 오늘 저기 공복이면은 바로 내시경 가능하잖아요. 그치. 나만 준비돼 있으면. 나만 준비돼 있으면 네, 돼. 그쵸? 그리고 뭐 준비만 돼 있다면 오늘 바로 MRI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또 이번엔 또 어떤 케이스는 또 MRI는 또 의료보험까지 돼. 맞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네. 저번에 우리하고 함께 그 전화 통화했던 피터라는 친구 있잖아요. 영국 친구. 네네네, 피터. 그 친구 아버지 부모님들이 병 생기면 한국으로 와요. 왜요? MRI 한 번 봤는데 6개월 기다린대. 아,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없습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이? 없고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6개월을요? 6개월. 큰 병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은? 제발 좀 MRI 좀 해달라. 아. 미안한데 MRI가 있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할 싼데 수 효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렇고 의료는. 의료보험이. 미국은 진짜 어느 정도로 처참합니까? 뭐가요? 의료보험비를 내면은 그래도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메디케어라고 메디케어. 60세인가 65세 이상 그 노인들이 가입하는 약간 국립 의료보험 같은 게 있긴 있지만 60세 이상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민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예를 들면 얼마? 한 달에 매달 내는 겁니까? 매달요?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저는 그 유학할 당시에 벌써 그게 30년 전인데. 30년 너무 처참하네요. 네, 30년 전에. 맞아요. 네, 네.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대죠. 30년 전에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전 대학생일 때 네. 학교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학교 의료보험을 싸게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거 가지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교통사고라도 난다든지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어떡하라고 해서 민간 보험을 들었었는데 네. 당시에 30년 전에 제가 한 달에 700불을 냈으니까 지금 환율로 한 달에 의료보험비만 80만 원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30년 전에. 아, 30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진짜 한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하고 의료보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노숙자라고 하는 홈리스들은 네. 정말 병에 걸려서 병원 가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의료보험 보험 있냐? 없다 그럼 정말 나가라고 해요. 안 받아주는군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 실패는 모르겠네. 아, 그래요? 성공만 나와 있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의료라든지 전기 수도만큼은 공공재고 필수재니까 민영화를 했을 때 단점보다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민영화했을 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KT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만드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민영화 해가지고 네. 지금 KTNG는 수익이 굉장히 물론 담배를 많이 피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반대만 보시면 안 되죠. 다- KTNG G는 거기 이제 뭡니까? 진생 인삼. 그게 아, 그래요? 지가 뭔 줄 알았어요. 진상. 그래서 인삼이야. 홍삼이랑 이런 것들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이후에 좀 성공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필수재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요소가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이라든지 전기 이런 거는 경쟁을 했을 때 아까 미국 사례도 알려주셨지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진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우리가 밥상 물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물가까지 거기에 더 얹어지게 되면 네. 서민들의 삶은 정말 나락으로 그렇죠. 떨어질 맞아요.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모단의 시그니처 코너 전화 연결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제 지인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기업 민영화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 물이나 뭐 전기, 도로 그리고 뭐 의료 복지 같은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미치는 부분들은 특정 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는 민영을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철도나 전기 요금 이거 네. 또 의료 서비스 이거 네네. 만족하시나요? 예, 저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거의 뭐 매주 네. KTX를 이용하시더군요. 네. 그렇죠. 매주 서울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그 한국 페이 의료 서비스, 그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세계 인류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이 치료비 등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우리 예전에 시코라는 영화에서도 봤듯이 미국처럼 이렇게 취약계층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이 공기업의 경영 부실, 비효율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와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경영 부실한 부분은 그 부분을 뭐 개선하면 된다고 봅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 되는 거지. 뭐 팔이 좀 아프다고 하면은 뭐 치료를 해야지 팔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은 뭐 다분히 주관적이고 좀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가감 없는 네. 뭐 의견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 팬입니다. 아니, 이거 참.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오윤혜 씨 지인으로 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의 지인과 한번 네네.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지인이고 30대 남성입니다. 익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저는 좀 반대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아, 왜요?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민영화가 뭐 잘 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요. 특히 얘가 좀 많이 드물고, 네. 뭐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일본도 그 전철이랑 또 뭐 전력회사 뭐 이런 거 민영화했다가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의료보험이 또 걔네는 민영화가 돼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냥 병 걸리면은 다치면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아주 강한 표현이시네요. 예. 네, 그게 더 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뭐 전기 민영화했다가 또 난리가 났었죠. 세계적인 부도를 이끌었던 뭐 앨런 사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민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큰 공룡이 있는데 네. 그 공룡을 해체시켜서 우리가 먹을 건 아니라 이 공룡을 살려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민영화가 오면은 칼을 들고 그 공룡을 일단 자르고 시작한다. 뭐 전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다음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어떤 철도나 전기요금, 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신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전 철도 엄청 잘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예.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아, 맞습니다. 전 세계 다 가보셨나요? 오바마 대통령. 네. 오바마 케어.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을 그렇게까지 막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뭐 민영화한다? 그러면 바로 난 일어나는 거예요. 난. 네. 네네. 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왜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미국 갔다 이제 코로나 검사 하려면 일반 병원에서 받으려면 4인 가족 가면 뭐 100만 원 돈 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공기업을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점적 공기업의 어떤 경영 부실이나 비효율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성 적자에다가 직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뭐 등등 예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혹시 정부나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뭐 니들이나 잘하세요. 그렇지 익명이라, 않아요? 아니, 네. 익명이라고 아니, 너무 거침없으시네요. 아니 공기업 민영화를 지금 반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정치권은 그러면 이것도 민영화 해도 돼요? 정치권 민영화 갑시다 그러면. 네. 정치권의 민영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정치인들도 알아서 이제 돈을 월급을 뭐 받는 그런 형태인가 보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지인에게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딱 잘라서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사실 정확하게는 아니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는 반대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예, 공기업을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효율이나 뭔가 좀 더 민간 부분에서 좀 더 일 처리를 잘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하는 것일 텐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제대로 된 규칙이나 규정, 법률 이런 것이 다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민영화가 잘 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룰을 잘 설정을 해서 그 틀 안에서 제대로 모든 맞으면은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네. 솔직히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제 법률 환경이 그런 룰을 제대로 설정을 할 수 있을지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시장을 우선시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공공성이 훼손이 안 되고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을지가 아직까지는 별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네.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영화라는 것이 잘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장을 하던 바를 잘 구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네.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일단 민영화는 해보고 보자 하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사례도 딱히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반대 쪽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도나 전기요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정도 수준의 대접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제가 이제 외국에도 많이 나갔다 와서 살아보기도 하고 해서 딱 비교를 봐서 느끼는 바로는 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예,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점적 공기업 경영 부실 비효율 지적하는데 예. 정부나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보통 공기업이 그걸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독점 환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해악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단지 방만경이나 그런 것을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에서 비효율을 잡아내는 건 좋은데 그것을 민영화를 해가지고서는 잡을 수가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예, 보통 그런 거는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 설정이나 뭔가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잘 통제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은 민영화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사적인 질문인데 이제 이 익명의 님께서 이제 전기 쪽에 일하시니까 이걸 민영화했을 때 전기료는 어떻게 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전기료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죠.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올라야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전기료 부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안 해서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면은 그 민영으로 운영이 되는 뭐 지하철이나 뭐 전철, 경전철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예전에 9호선이라던가 아니면 네. 신분당선 그런 거 보면 더 비싸게 받잖아요.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네. 반면에 우리가 지금 공공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일반 노선들은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민영화 시킨다고 하면은 다 최소한 뭐 신분당선이든 그런 식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요금이. 이 우리나라 전체 전기 80%가 기업의 전기로 쓰이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떻게 되어가요? 나눌 수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다 일맥상통하네요. 네, 필수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료나 전기나 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저 외국을 많이 안 가봐서 몰랐는데 비교를 하면 확실히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또 그리고 민영화가 효율이 문제라고 하면은 네. 그 효율을 개선하면 되지 굳이 민영화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뭐 세 분의 다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저도 마지막 그 의견이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독과점이 문제이려면 사실은 그것을 혼자 공급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막 사람들에게 비싸게 받는다든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값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싸기 때문에 올리는 게 맞는데 방만 경영이 문제라면은 그걸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써야지 무조건 민영화가 답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까 전기 얘기 계속 하셨는데 2년 전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발전을 하거든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 발전소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원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 지대에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 11살짜리 아이가 동산에서 죽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기사에서 봤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정권 출범기의 연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이슈의 핵심은 명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실하고 방만한 공기업 그냥 두자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부는 왜 민영화를 추진하는지, 민영화의 실익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